기능의학 하시는 의사 선생님, 저도 좀 아는 분이 좀 있는데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기능의학을 주로 합니다라고 스스로가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한 분들도 아유, 그분이 하는 기능의학 그건 택도 없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거나, 저거는 기능의학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라든가, 서로 어떤 일치된 정체성이 있지는 않아요. 다만 이런 특징은 있습니다. 이미 제도권 안에서 대학병원에서 정립되어 있다고 하는 어떤 표준에 대하여 또 다른 가능성을 보는 마음, 이거는 좀 공통적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딱 정해져 있는 거 이외에를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보고 찾고 활용해야 한다. 뭐 그 관점에 대해서는 저는 반가웠고요, 찬성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프 레이블 드럭이라고 하죠. 어떤 라벨, 요 약은 어디에 써? 이렇게 하는 거를 거기에 딱 맞는지 아는데도 활용할 수 있더라. 용도를 좀 전환하는 방식으로 해보면 의외로 도움되는 것들도 더러 있다. 뭐 그 관점이 기본적으로 공통적이기도 하고 반갑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저는 베이스가 한의사이다 보니까 한의학이 좀 비슷해요. 무슨 말이냐면 한의학에서는 무슨 병에는 무슨 약초, 무슨 약 이렇게 하나로 안 정해져 있어요. 뭐 당뇨병 또는 뭐 관절염, 그러면 뭔 약 A, 요건 B 이렇게 안 돼 있고, 당뇨병에도 A를 쓸 사람이 있고 B를 쓸 사람이 있고 C를 쓸 이렇게 돼 있고요. 관절염에도 A를 쓸 사람이 있고 이렇게 있고요. 이제 요거까지는 서양의학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데, 좀 서양 의사들이 황당해하는 게 있어요. 당뇨병 약을 관절병에다가도 써도 낫고 치매에 써도 낫고 이런 게 한의학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병명에 무슨 약이 정해진 게 아니라 이 병에 있어서 어디에 불균형이 있다가 요 D라고 하는 약이 어디에 불균형, 예를 들어서 뭐 끈끈한 노폐물을 치료하는, 없애는 것이 병의 주 원인이더라. 근데 관절염에도 그 요소가 있네? 그럼 이걸 쓰는 거고요. 치매에도 있으면 그걸 쓰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먼 약에는 먼 병에는 먼 약에 익숙한 서양 의사분들은 좀 깜짝 놀래해요. 이게 뭔 황당한? 이렇게. 근데 이제 동양의학의 패러다임에서는 너무 당연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딱 라벨로 붙어졌어, 이렇게. 이거는 이럴 때 써라. 그걸 벗어났다는 얘기죠. 오프 레이블 드럭. 이런 운동은 한의사 입장에서 매우 반가운 거예요. 이제 좀 한의학의 패러다임으로 가는 데 있어서 징검다리가 되겠네. 이게 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만 이제 좀 차이가 있다면 기존에 있는 약물을 쓰는 거죠. 서양 약물을. 근데 서양 약물의 기본은 주로 싱글 컴파운드라고 그래요. 단일 화학 성분. 무슨 이렇게 CH 또 이렇게 싹 써질 수 있는 걸로. 단일 성분이라는 특징이 약물에 있는데, 단일 성분이 되면 뭐가 좋냐면 딱 타겟이 뾰족하게 하나의 알이기 때문에 빠르고, 그러니까 효과적이라고 보이죠. 빠르고 또 경제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장점이 있는데, 이 세상은 빛과 그림자 같아서 장점만 있는 건 이 세상에 없어요. 빠르고 효과적이고 경제적인데 대신 전체성이 있는 질환에는 한계를 드러내요. 만약에 국소적 질환에는 이게 굉장히 효율성이 훨씬 좋아요. 빛과 그림자 중에 빛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전체성 질환, 이게 이제 만성병이에요. 만성이 됐다는 말은 여러 가지 복합적 요소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에는 빛보다는 그림자가 좀 더 많아요. 아까 암이 상류까지 간 것이다, 시야대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다, 전체를 아울러야 되는데 뾰족한 하나로 해서는 잘 안 되더라. 잠시 줄어드는 것 같지만 다시 또 생기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물론 여기 오프레이블 드럭 기능의학에서
그 한 성분 말고 전체로 쓰는 뭐 보조제도 많이 권유하긴 해요. 뭐 그 말은 이거하고 우리 한의학적인 거하고 비슷한데, 그러나 아직도 이제 이런 약물들을 쓴다는 것. 그래서 빠른 것 같지만 또 부작용 또한 꽤 생기기 쉽다. 그에 비해서 한의학에서 쓰는 건 다 천연물을 쓰잖아요. 천연물의 최고 장점은 뭐 인삼이다, 황기다, 요 안에 수백 가지 성분의 조합이에요. 근데 왜 A, B, C, D, E, F, G, F, G 이렇게 100가지라고 하고 200가지를 합시다. 왜 이렇게 들어있는지 우리 잘 몰라요. 이 배합비는 누가 만들었어요? 조물주가 만들었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잘 몰라. 한의학에서는 어쨌든 그 황기라는 녀석이 어떤 녀석인가, 인삼이라는 녀석이 어떤 녀석인가를 통으로 전체적으로 보려고 해요. 한 성분 말고. 근데 서양의학에서는 그거를 못 견뎌 해요. 인삼의 한 성분, 진생 사포닌이 이런 작용을 하더라. 그럼 사포닌만 뽑아서 써야지 왜 나머지를 왜 쓰냐고, 바보같이 필요 없이 배만 부르게. 또는 희한하게도 A라는 성분의 기능을 이렇게 한 거를 조금 낮춰주는 성분도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런 걸 빼야지. 이렇게 또 얘는 뭔 작용을 하는지 모르지만 부피만 차지하는 것도 있어. 얘도 빼야지. 돈만 괜히 무게만 나가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현대 약물의 원리인데, 근데 아까 전체성을 가진 질환에는 아까 요 거꾸로 가는 B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A를 써가지고 생긴 A 성분이 뭐를 막았는데 내성이 생기는 거를 이 B가 막을 때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연물의 배합비는 되게 균형적이에요. 뭐 하나가 강력하게 그 성분만 내면 또 그러니까 걔를 좀 이렇게 억제시켜 주는 것도 같이 들어있고 막 그래요. 근데 뾰족한 약을 쓰려면 억제시키는 걸 빼고 아주 오로지 공격 일변도로 날카롭게 표적을 정확히 쓰겠죠. 그러니까 급성병에는 저도 이런 약이 훨씬 효과적이고 경제적이라고 봅니다. 근데 만성병, 좀 더 전체적 치료를 해야 되는 병에는 천연물이 훨씬 좋습니다. 조금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 같지만 내성이나 이런 것이 훨씬 덜해요. 그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에서 예전에 이 기능의학을 하는 유명한 선생님을 또 양반 선생님 모시고 한 적이 있었는데, 한 몇 개월간의 실험을 했는데 다들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개수가 갈수록 많아지고 20개, 30개 먹으니까 약만 먹어도 배부르고, 그것 또한 막 토할 것 같고 어지럽고 힘이 쭉 빠지고 막 여러 가지. 그러면 또 뭔 약을 추가해서 또 좀 줄이는 듯 하면 또 딴 데서 힘들고. 그러니까 이런 약으로 막 다 틀어막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이다. 물론 아주 뛰어난 사람이 더 잘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저도 끝까지 결과를 보려고 한 5, 6개월을 봤었는데 저의 그 짧은 기간 동안에는 좋은 케이스가 없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불만도 많고 힘들어서 저는 그 원리에 대하여는 이해를 하지만 하나의 새로운 실험이고 방향성이라고 잘 되기를 바라긴 합니다만 아직 좀 충분히 성숙하지는 않은 상태라고 저는 지금까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분야에 열심히 일하는 분들을 제가 쉽게 뭐 판단, 평가하고 비난하고 싶지는 않은데 계속 또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네, 의미는 이런 관점의 확장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그 또한 약간의 한계가, 제가 이쪽에 있다 보니까 한계가 이쪽이 보인다. 단일 성분을 쓰는 것은 좋은 점도 있지만 한계도 있다. 그리고 아직 좀 힘들다. 이분들도 제도권 안에 의사분들한테 욕 많이 먹으면서도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는 그 용기에 대해서는 동병상련을 느낍니다. 한의사들도 맨날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어쨌든 그 점을 말씀드리고 그 정도밖에 말씀 못 드리겠네요. 죄송합니다. 예.